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수요일 JCN 모닝 뉴스입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아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부인인 고 노욱희 전 교육감의 배턴을 받아 숨가쁘게 달려왔던 지난 100일간의 소회를 담담히 밝혔는데요. 고 노 교육감을 이은 후임 교육감으로서 행복하냐는 질문에는 잠시 울컥하기도 했지만 미래 교육에 대한 의지와 열정은 확신에 찼고 주요 현안에 대한 소신은 분명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창수 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교육감 당선 이후 처음으로 그동안의 경험과 생각을 진솔하게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교육감 취임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됐다고 자신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무상교육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성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학교 폭력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학교 폭력 대응과 관련한 정기적인 협의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자사고와 외국어 고등학교 등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소신은 분명했습니다. 외고 학부모라든가 학교에서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일반고 전화를 요청하지 않으면 교육감 권한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힘들고 권한이 없기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부인인 고 노욱희 교육감이 배턴을 이은 후임 교육감으로서 행복했느냐는 질문에 잠시 울컥하기도 했지만 더 행복한 교육 현장을 만들겠다는 답으로 대신했습니다.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걸어왔던 길이 더 빛날 수 있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날 간담회는 과거보다는 미래교육 청사진 제시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맞춤형 공교육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울산교육과정연구센터를 설립해 울산형 학교 자율과정 자료를 개발하겠다는 방안과 함께 실시간 쌍방향 공립 온라인 학교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또 2024년부터 체육복비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교통안전 약물과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울산 학생안전체험 교육원 설립도 다짐했습니다. 건강한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창문 자동 개폐 장치와 공기순환기 설치를 지원하고 초중고 학급당 28명 이상 과밀 학급을 2025년까지 회수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사업도 정비하고 내년 조직 개편을 통해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 행정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특히 아이들만 바라보겠다는 처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처음처럼 나아가 모두가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어제 혁신도시 내 신세계 복합쇼핑센터 건립을 위한 민관협력 간담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어제 간담회에서 참석한 신세계백화점 김낙현 개발본부장 등은 혁신도시 내 신세계 복합쇼핑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상하층부 외관 디자인 수정을 비롯해 5개 공간에 대해 원도심과 연계한 문화공간 조성과 하물산 주변 스카이라인 형성, 스카이라운지 공공기여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신세계 측은 울산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과 아이덴티티를 강조할 수 있도록 도시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판매시설 확대 등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중장년층의 관심사는 경제와 건강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와 2022년 사회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울산 지역 중장년층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 31.6%, 건강이 27.9%, 자녀 양육과 교육 22.8% 순을 보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는 자녀 양육과 교육, 50대 초반은 경제,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중장년층 10명 중 5.6명은 살고 있는 지역, 5.7명은 최근 자신의 삶, 그리고 5.8명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만족하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 탄소 중립 관련 각종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는
울산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출범식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와 울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 그리고 분과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울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내년부터 2033년까지 10년 동안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을 담게 되며 오는 연말까지 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됩니다. 화섬 식품노조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지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파견 업체인 대덕산업에 시급 700원 인상 등 임단협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대덕산업이 12차례의 단체 교섭 과정에서 노동 쟁의조정 신청을 2번이나 취하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외면했다며 오는 13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노조는 이어 동서석유화학에도 원청사로서 대덕산업이 임단협 요구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회장으로 나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회 어제 전북 부안군청에서 대전 전라권 단체장 최종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5월부터 추진 중인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 추진 현황을 살피고 전국 원전동맹 행정협의회 법정기구 설립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촉구에 대한 서명 참여 인원은 7월 7일 기준 94만 7,933명으로 목표 대비 94.79%를 달성했습니다. 유니스트 생명과학과 박지영 교수팀이 엔도트로핀 단백질이 지방세포 염증과 당뇨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비만과 관련된 대사성 질환과 암치료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팀은 비만한 상황과 비만하지 않은 상황을 대조해 엔도트로핀이 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자세히 분석하는 등 비만과 당뇨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내분비 대사 분야의 최상위 국제학술지인 대사 임상과 실험 6월호에 온라인 선공개돼 정식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울산에 건립된 수소 전기차 검사센터가 어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울산시는 수소 전기차 검사센터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자동차국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검사센터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는 수소 전기차의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국비 51억 원을 투입해 대지 면적 3,800세제곱미터, 건축 면적 832세제곱미터 규모로 울산 북구 이화 산업단지 내에 건립됐습니다. 검사센터에는 수소 천연가스 내압 용기 검사와 용기 장착 검사, 자동차 안전도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시속 15km로 순식간에 익수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무인 인명구조보드가 전국 최초로 울산에 도입됐습니다. 울산소방이 이 무인 인명구조보드를 활용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인명구조 활동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물놀이를 하던 한 남성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허둥거립니다. 그러자 주황색 구조보드 한 대가 물살을 가르며 구조 지점까지 빠르게 도착합니다. 높은 파도에도 물에 빠져있던 익수자를 구조해 무사히 바다를 빠져나옵니다. 울산 소방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무인 인명 구조보드 시연회가 실제처럼 진행됐습니다. 이 장비는 최대 속도 15km로 성인 남성의 걸음 속도보다 3배가량 빨라 신속한 구조가 가능합니다. 물에 던지기만 해도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고 블루투스 리모컨을 이용해 800m 떨어진 곳에서도 조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 소방에서 세 대를 구입하여서 바닷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시민 수상 구조대에서는 전진 배치하여 한 명의 안전사고도 없이 시민을 보호할 것이며 구조대원의 안전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갯바위 등 구조대원 접근이 어려운 곳에 사람이 빠졌을 경우 무인 인명 구조보드를 보내 안전지역으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길이 95.6cm, 높이 25.5cm로 일반 튜브 정도의 크기이지만 200kg까지 버틸 수 있어 성인 2명이 동시에 매달려도 구조 활동이 가능합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무인인명 구조보드 세대를 진화와 일산 해수욕장에 비치해 올여름 순환사고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주군은 어제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2023 옹기축제 결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웰컴 투 옹기마을을 주제로 지난 5월 5일부터 7일까지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열린 올해 울산 옹기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등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 방문객은 외지인이 54%, 지역 주민이 46%로 1년 전보다 외지인 비율이 증가했으며 방문객의 67.6%가 가족이나 친인척과 함께 방문해 가족 동반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동구청이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2023 울산 조선해양축제를 앞두고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동구청은 어제 축제 추진위원장과 각 부서장,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회를 열고 축제 행사 프로그램과 지원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일산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울산 조선해양축제는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워터밤을 포함해 나이트런과 해양 레포츠 체험, 선상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회 이영혜 의원이 영유아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울산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집 폐지 또는 휴지 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이 군수구청장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에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원 등에 따른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영애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울산 지역 학생들의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지만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교육청은 홍성우 시의원이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질병관리청이 발표하고 있는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이 2019년 42.6%에서 2022년 21.4%로 2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의 점심 식사 후 양치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학생 대상 건치송 공모를 비롯해 치위생사 등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체험 위주의 구강보건교육을 지원하는 등 구강보건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이 어제 8등 어울림 나눔센터 건립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총 사업비 63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신정 3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5월까지 구 남구 자원봉사센터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1,3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짓는 사업입니다. 울산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연구 착수보고회가 어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착수보고회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울산연구원과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전문가 자문단, 수행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업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발표와 참석자들 간 의견 교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국시비 5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4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도심융합특구로 선정된 울산 테크노파크 일원 혁신지구와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지구 등 두 곳에 대한 기본 구상과 추진 전략, 핵심 사업 발굴, 활성화 방안 등을 수립하게 됩니다. NH농협은행은 어제 울산시장실에서 성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석용 농협은행장, 이훈 농협은행 공공금융부장, 이영우 울산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1억 원을 전달하는 한편 지역 금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울산시는 농협으로부터 전달받은 기탁금을 부서 협의 후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남 새마을금고와 울산시 상인연합회는 어제
전통시장 지원센터 내 상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상인연합회는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우호 증진과 어려운 경기 극복을 위해 상승의 동반자로서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남 새마을금고에서는 시장 상인들의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상인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